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여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포르쉐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 911 뭐 이런 자동차들부터 생각을 하지만, 포르쉐 안에서도 데일리카로, 패밀리카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들이 몇몇 있는데, 그 차량들 중에서도 일부 차종들은 감가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감가가 정말 심한 포르쉐 데일리카 타이칸, 그리고 파나메라 E 하이브리드, 이 두 가지 차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두 가지 차종이 연식도 얼마 안 됐는데 감가가 정말 어마어마한 편이더라고요. 진짜 재미있는 건 이 두 가지 차종 중에서 가격이 거의 반토막 이상 난 차량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먼저 이 타이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칸은 포르쉐 브랜드에 있어서 첫 번째로 판매가 시작된 전기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2019년부터 판매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야 페이스리프트가 한번 됐죠.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여기 있는 이 앞모습 디자인 중에서 이 눈물 자국이라고 불리는 이 디자인이 페이스리프트로 넘어오면서 이 디자인이 사라지고 이 램프 부분만 남게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옆에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포르쉐 브랜드라고 하면 사실상 옵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보통 포르쉐를 중고차로 볼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옵션들을 중간중간 한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요 외관 색상, 요거 넵튠 블루라고 하는데, 요거 색상 하나 고르는 데만 35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이게 색상이 생각보다 예쁜 파란색이 들어갔더라고요. 보통 포르쉐를 고르는 사람들은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카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검은색이나 흰색 요런 색상들을 주로 선호하지만, 이 타이칸 같이 약간 이제 스포티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 중에는 보통 요런 튀는 색깔들, 파란색이라든지 아니면은 빨간색이라든지 뭐 요런 색상들을 조금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4점식 헤드램프가 있는데, 요게 이제 PDLS라는 거거든요. 이게 포르쉐 다이나믹 라이트 시스템 플러스라는 건데, 요 옵션 넣는 데만 17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휠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요게 차량 색상이랑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요 컬러를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요런 형태에 있는 휠이 타이칸에 있어서 시그니처 같은 느낌을 주는 휠인데, 요 휠 넣는 것만 해도 일단 620만 원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휠에다가 외장 색상이랑 동일하게 컬러를 넣는데 비용이 1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요 휠 넣고 외장 색상이랑 동일하게 하는데 거의 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800만 원이면 애지간한 경차 하나 살 수 있는 돈인데 그거를 휠에다가 때려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정말 어마어마한 옵션의 자동차다라는 생각이 딱 들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있는 게, 여기 보면 요 캘리퍼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화이트 커버로 되어 있는 요 브레이크 성능이, 앞에는 6피스톤, 뒤쪽에 4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비용이 440만 원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게다가 여기 보면은 요 충전구 커버가 전동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요것도 90만 원이고요. 요거는 양쪽에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완속, 한쪽에는 급속,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니 그냥 한 군데다가 다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뭐 그런 거 있고요. 타이칸이 베이스 모델 있고, 4S가 있고, 터보가 있고, GTS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서 제 옆에 있는 이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 베이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베이스 모델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은 대략 한 80kWh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퍼포먼스 배터리라는 옵션을 넣게 되면 840만 원 정도를 더 내고 90kWh 정도 되는 용량을 넣어주거든요. 어지간하면 그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 차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이칸이 기본적으로 주행거리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니기 때문에 90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한 번 충전해서 주행 가능한 거리가 한 300km대 언저리가 나오고, 퍼포먼스 배터리를 넣으면 보통 한 380에서 400 요 정도를 주행할 수가 있으니까 어지간하면은 퍼포먼스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차를 고르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요 뒤쪽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요 안쪽으로 보면은 편하게 얘기하는 건 파스미라고 해서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라는 건데, 여기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높이 조절을 해놔가지고 높이를 높음으로 바꿔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요 휠하우스 높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요 에어 서스펜션 하나 넣는 데에도 32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차량은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출력 자체는 한 400마력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오버부스트를 했을 때의 출력이고요. 기본적으로는 한 300마력대 중반 정도가 나와요. 사실 부족한 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나는 그런 출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하면은 베이스 모델
모델을 고르는 게 아니라 4S나 터보, GTS 이런 차량들을 고르셔야 되고요. GTS 같은 경우에는 700마력까지도 올라가고 지금 현재 나오는 모델들 중에서는 뭐 터보 S 뭐 이런 차량들은 뭐 1000마력 이렇게도 넘어가니까 성능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라면 그런 차량을 고르시는 게 좋고, 포르쉐의 전기차를 느끼고 싶고 출력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없어 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베이스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뒤쪽으로 보면은 액티브 에어 플랩이 들어가서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올라와서 에어로 다이내믹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면요, 전동 트렁크 뭐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 트렁크 공간이 깊이감은 조금 있는 편인데 막 어마어마하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보통 포르쉐가 SUV 모델을 제외하고서 세단 모델은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뒷좌석을 사용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못할 거는 아닌데 이거를 가지고 준대형 세단처럼 사용을 한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적용된 옵션이 많은데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칸 실내에 들어와서 보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실내 인테리어 색상을 당연히 보르도 레드를 선택하다 보니까 한 500만 원대 정도의 인테리어 옵션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보다 시트 옵션을 한 단계 더 높이면 클럽 레더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투톤 클럽 레더의 베이지 색상으로 들어가는 게 950만 원입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클럽 레더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시트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재질, 뭐 이런 가죽 색상, 가죽이나 이런 상태들이 훨씬 더 고급으로 들어가게 바뀝니다. 보르도 레드 안 들어가서 와, 더 저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훨씬 더 비싼 가격이에요. 그리고 실내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이 옵션들,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런 것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보면 이 크로노 패키지도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요. 근데 이 크로노 패키지도 약간 퍼포먼스를 위한 크로노 패키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기본형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은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다 실내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는 요 위쪽으로 파노라믹 썬루프 들어가 있는 거랑, 그리고 요 조수석에 보면 조수석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죠. 요 디스플레이 하나 넣는데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실내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 여기 보면은 요 뒤쪽에 2열이 지금 5인승 구조로 돼 있잖아요. 보통 타이칸 기본 모델은 4인승입니다. 이 뒷좌석에 보통 요 가운데 시트가 없고 4인승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4+1 시트 옵션을 넣어야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레인 체인지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요것도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되는 옵션이니까 요런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요 타이칸이 얼마나 감가가 됐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차량 가격만 놓고 봤을 때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조금 넘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깡통이고, 포르쉐에 있어서 옵션을 아예 넣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옵션을 이것저것 정말 많이 넣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라든지 실내 가죽 옵션만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고, PDLS 플러스, 파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전부 다 들어갔을 때 요 타이칸의 가격이 한 1억 8천만 원 정도가 좀 넘었습니다. 굉장히 비쌌던 차량이죠. 그렇던 차량이 지금 한 4년 정도 시간이 됐고 주행거리가 3만 킬로미터가 조금 넘었는데 현재 가격이 1억이 됐습니다. 1억. 8천만 원이 감가가 된 거면 어지간한 그냥 GV80 풀옵션 한 대가 사라지는 가격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1억 8천만 원짜리였던 포르쉐 타이칸이 지금 포르쉐라는 네이밍이나 명성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가격으로 1억이 됐다는 건 요 정도면은 진짜 가성비 있는 선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 포르쉐 파나메라도 있는데 이 파나메라가 그냥 파나메라 아니고요, 4E 하이브리드라는 자동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자동차 안에도 트림을 정말 여러 가지로 나눠놨는데 그 중에서도 얘는 4 하이브리드라는 모델이에요. 4 하이브리드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냥 현대기아에서 생각하는 아 그냥 하이브리드구나 요런 거 아닙니다. PHEV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배터리가 한 18kWh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PDLS 플러스 요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PDLS 플러스가 안 들어가 있는 자동차는 이거를 포르쉐라고 불러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요런 옵션들을 뽑아서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측면으로 와서 보면은 요 휠 디자인도 기본형 휠이 아니라 옵션을 넣은 휠입니다. 보통 21인치면은 한 3,4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포르쉐의 브레이크라고 하면은 뭐 자기가 원하는 색깔들로 칠할 수는 있는데 요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브레이크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를 위한 색상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보통 요 4E 하이브리드 같은 차량들이 이렇게 형광색 캘리퍼를 장착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여기 보면 E 하이브리드를 이런 식으로 형광색 색상을 더해놨죠. 이런 것도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옵션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나메라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기에 유재석이 타는 자동차, 이렇게 알고 계신 것처럼 많은 연예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데일리카로 이용하는 그런 자동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쪽에 와서 보면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주유구에 해당하는 거고, 반대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충전구가 완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8kW이기 때문에 한번 충전할 때 7kW 기준으로 한 2-3시간 정도 꽂아 놓으면은 충전이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뒤쪽에서 보면은 파나메라 4E 하이브리드인데 기본적으로 4륜구동이면서 하이브리드를 위한 모터와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엔진 제원만 놓고 보면은 출력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한 330마력 요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터 출력이 100kW 요 정도가 되고 합산 출력이 400마력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로백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주행 성능,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좋은 편이긴 해요. 덧붙여서 보통 우리가 포르쉐라고 생각하면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엔진인 만큼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은 느낌인데,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비 같은 것들도 확실히 충족시킨 차량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트렁크도 열어서 보면요, 파나메라는 뒤쪽으로 이렇게 해치식 트렁크가 열리고, 트렁크 공간도 이제 SUV 모델들을 제외하고서 세단이나 이런 쿠페 모델들 중에서는 트렁크 공간이 가장 넓은 축에 속하는 자동차예요. 그래서 데일리카나 패밀리카로 사용하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안쪽에서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파나메라 중에서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기본 그냥 하이브리드가 있고 터보 하이브리드가 있거든요. 근데 터보 하이브리드는 너무 비싸요. 가격이 막 3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3억을 주고 터보 하이브리드를 뽑는 거는 조금 애매하고, 보통은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를 많이 뽑는 편이거든요. 시동을 한번 걸어서 보면요,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요게 시동을 건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제 배기음을 듣겠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 바로 엔진이 켜지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오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을 건다 그래서 엔진이 켜져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2.9L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배기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큰 편이에요.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은 배기음이 켜지면서 요 계기판에도 보면 요 배기 모양의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엑셀을 조금 밟아보면 약간 이 팝콘음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들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실내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레드 시트 색상이 들어가 있죠. 요 헤드레스트에 요 포르쉐 로고가 들어가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아, 보르도 레드가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셰시 높이를 조절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리프트라고 되어 있고 중간 낮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위 서스펜션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고, 여기 보면 스포츠 배기 시스템, 스포일러 펼쳐짐을 누르면 이렇게 스포일러가 펼쳐지는 요런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4도어 세단이라 그래서 뒷좌석이 굉장히 편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해입니다. 제가 뒷좌석에 잠깐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뒷좌석에 이렇게 타서 보면요, 기본적으로 뭐 헤드룸이라든지 아니면은 요 앞에 레그룸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뭐 부족한 건 아니에요. 옵션도 사실 부족한 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뒷좌석에도 열선 통풍 시트 이런 것들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여기서 뭐 4존 공조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S클래스처럼 진짜 쇼퍼 드리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스포츠 세단인데 뒷좌석에 두 명이 편안하게 탈 수 있다,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히 포르쉐 중에서도 이제 파나메라가 뒷좌석에도 신경을 많이 써줬다라는 것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뒷좌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다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리클라이닝도 들어가 있어서 뒷좌석의 의자를 이런 식으로 리클라이닝의 허리 각도라든지 등받이 각도 이런 것들도 다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데일리카나 패밀리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파나메라도 도대체 어느 정도나 감가가 됐나,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신차가 자체는 거의 2억에 가까울 만큼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휠부터 해서 서스펜션, 실내 인테리어, 뭐 가죽, 하이브리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들어가서 거의 2억에 가까웠던 그런 차량이에요. 그런 차량이 지금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4만 킬로가 채 안 됐거든요. 그런 차량의 지금 현재 가격이 한 1억 3천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파나메라도 감가가 진짜 어지간히 많이 된 차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이 신형 대비해서는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성능 같은 것들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놓고만 보면은 확실히 가성비가 있는 그런 차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포르쉐 차량들 중에서 데일리카, 패밀리카로 쓸 수 있는 차량들이 어느 정도나 감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봤는데, 타이칸이나 파나메라나 이 두 차량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나마 진짜 가성비 있으면서 우리가 메인으로 탈 수 있는 좀 비싼 자동차? 그 중에서도 포르쉐를 생각한다 라고 하면은 이 두 차량이 가장 가성비 있는 차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두 차종 중에서 어떤 차종을 고르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